네, 여야 사당이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창 사건 등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 1996년 특별법이 제정돼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회복 같은 일부 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제외돼서 실질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그런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신성범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범입니다. 예. 자, 거창 사건 참 얘기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픈 역사이고요. 1951년에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다시 한번 좀 잠깐 짚어보죠, 의원님. 그러니까 74년 전이죠. 6.25 전쟁 중에 네네. 경남 서부 지역, 좀 정확하게는 산청 함양 거창에서 민간인 1000여 명이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나흘과 7, 8, 9, 10일 닷새 동안 산청 함양 거창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거창은 9일부터였죠? 예. 그 전에 이제 또 똑같은 부대가 그러니까 육군 11사단 9연대 3대대인가 하는 부대가 구연대 3대대가 이틀 전에 산청 함양에서 700여 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이틀 뒤에 2월 9일에 이제 신원에 나타나서 719명을 사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네. 2월 7일 하면 이제 느낌이 뭐 겨울이었구나 하는 느낌밖에 안 드실 텐데 음력으로는 2월 7일이 말이죠. 정월 초이틀이에요. 정월 초이틀. 네네. 다시 말해 설 다음 날이었어요. 설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산청 함양에서 일어난 사건은 설 다음 날. 예. 그 당시에 뭐 전쟁 중이긴 했습니다만 설 다 잔치하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렇군요. 신원에 나타나 설 초나흘이죠. 그때 나타나서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참 뭐 평가할 수 없는데 그 비참한 일이 당시 전쟁 중에 일어났다. 시기는 1951년 2월 7일에서 11일까지였고 음력으로는 음력 초 정월 초 이틀과 초나흘 벌어진 일이다. 예. 그러니까 거창에서만 약 70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719명이 학살됐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족들이 파악한 건 719명이고요. 그렇죠. 98년도에 정부에서 조사해서 한 건 548명인데 이때는 많은 분들이 그 기록을 응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양 지역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산청 함양에서 705명, 그리고 거창에서 719명이니까 1424명 정도 되고, 근데 공식으로 98년도에 확정된 정부의 조사에 의해서 98년입니다. 확정된 사살 피해자 숫자는 사망자 934명으로 돼 있어요. 저는 아마 1,400여 명의 양쪽 다 세 개 군에 두 개 골짜기에 걸쳐서 돌아가신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창 사건이 그해, 그러니까 1951년에 발생했는데 그해 12월에 대구 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그러니까 국가의 위법 행위였음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이기도 해서 자, 근데 당시에 국군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 일이 벌어진 51년 2월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 6.25 전쟁이 났고 50년 그 해에 인천 상륙작전 서울이 수복됐고 평양으로 올라가다가 51년도에는 일사후퇴로 다시 평양에서 나오고 심지어는 서울이 다시 뺏긴 적이 있어요. 그게 일사후퇴란 말이에요. 51년 1월 4일이잖아요. 이때는 전선 자체는 주된 전선 자체는 서울 아래 위로 있었다고. 그런데 후방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경상도 이런 데서는 게릴라전, 빨치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민군 패잔병들. 그러니까 북한으로 월북하지 못한 인민군 패잔병에 더해서 지역 게릴라들이, 공산 게릴라들, 빨치산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부군 시대. 이래 놓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도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낮에는 이 국군이 들어와 있고 밤에는 인민군 빨치산 시대였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 지역 덕유산하고 지리산 일대가 남부군의 사령관이던 이현상이 사살된 게 53년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게릴라들이 많았던 시기긴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마지막 빨치산이라고 하는 정순덕 씨가 잡힌 게 63년이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때도 저 유족들은 이야기 잘 안 하시는데 51년 이때 2월 달인가가 다시 신원지서가 게릴라들에게 의해서 잡혀서 예, 예. 습격당해서 경찰관 10여 명이 피살됐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군에서는 아마 이 지역을 완전히 적수중 빨치산의 손에 들어간 지역으로 판단하고 예, 예. 행동을 했던 거 아니겠고 그런데 그래 한들 보세요 지금 그 거창 신원에 가보시면 719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예, 예. 이 가운데 14살 이하가 그렇죠. 719명 가운데 359명이에요. 14살 이하가. 예, 예. 또 그러니까 부녀자도 많았잖아요. 부녀자가 예. 여자분이 388명, 남자가 네. 331명. 예, 예. 60세 이상 노인이 76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빨치산들이 설사 신원지세를 공격했다 치더라도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빨치산들은 이미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무고한 양민들을 심사도 없이 예. 어떻게 보면 군에 가 있는 가족, 경찰 가족만 나오세요 하고 면장님이 추려내고 예, 예. 나머지는 그냥 적군의 속에 적의 손에 있으니 적이다라는 논리로 그냥 완전히 집단 학살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4살 이하가 절반이 넘고 60세 이상 노인이 70명, 80명 가까이 알겠습니다. 되고 여자분이 388명이 이게 빨치산이라고 본 근거 어디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네. 그동안 유족들이 참 큰 상처를 받아오셨고 이걸 가슴에 묻고 힘들어했던 그 시절이 정말 길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96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추모공원 조성도 됐었고 네. 그러니까 일부 명예회복 조치가 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 유족들의 요구가 다 수용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정료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 그리고 보세요. 1996년도에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예. 명예회복이 돼요. 명예회복. 예, 예. 따라서 어떻게 됐냐. 그 창과 산천에 현재 추모공원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유족들, 이미 많이 유족들이잖아요. 가족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 이게 전혀 없어가지고 예. 실질적 회복한 명예만 그러니까요. 회복됐지 예. 아무것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계속 법으로 냈었는데 예를 들어 2004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을 냈는데 저하고 네. 지금 낸 비슷한 그게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왜 그러냐? 이 그창 사건을 해주면 6.25 전쟁 중에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사건 그러니까 노건인이 4.3인이 제주 4.3 말이죠. 그 예. 전후에서 예. 그리고 또 여순 반란 사건까지 이른바 다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리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18대, 19대에서 똑같은 법을 냈는데 결국 뭐냐면 예산 문제다. 몇십조가 든다는 논리에서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었다. 그래서 반대했던 건데 지금 아시는 대로 이제 제주 4.3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져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거창 산청함양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군사부분에 의해서 국가의 불법 행위이 입증된 만큼 예. 당연히 좀 보상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알겠습니다. 가능해진 거죠. 예, 예.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 개정안이 여야 사당 국회의원들 24명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네. 초당적 협력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에서 그게 더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고마운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당 의원들 저하고 24명인데 저희 당 의원들 20분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예, 예. 민주당의 한정희 의원,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만큼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죠. 정부를 예. 철저할 수 있는 논리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다는 그런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판결, 네, 네. 대부분의 그런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번에는 꼭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 법안이 배상법이 아니고 보상법으로 수정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18대, 19대 일할 때 보면 저 유족들하고 저와 갈등이 있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국가 배상법, 배상이라 하면 국가의 잘못이 있을 때를 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근데 예.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국가의 위법 행위를 하면 진짜 예. 6.25 전쟁에 일어났던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다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예, 예. 유족들이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상으로 하자. 그래서 아. 배상임을 그렇게 배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 배상이라고 해야 마땅하지만 실제적으로 유족들이 다 돌아가시고 거의 300명밖에 안 1,500명의 유족 가운데 그러니까 300명이 남아 있는 마당에 유족들께서는 처음에 배상을 보상이라 했을 때 약간 반발은 있었습니다만 당연하죠.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복 조치가 명예 회복 조치가 일종의 배보상 아니겠습니까? 그 명예회복에 의한 실제 생활에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걸로 하자는 유족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서 거예요. 가능했다. 네네. 그래서 국가 배상이 아니라 보상법으로 발의를 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국회 통과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좀 잘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정부의 거부 논리가 많이 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도 말씀드리지만 제주 4.3은 6.25 전의 일입니다만 예. 그도 많이 죽었잖아요. 4.3, 예. 영동 로건리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여순 사건까지도 그게 이제 정부에서 걱정했던 논리인데 예. 당연히 제주 가장 사람이 많은 피해자가 많다는 제수 4.3 사건도 이 보상법이 2021년도 4년에 통과됐어요. 예, 그래서 예. 2022년부터 보상이 시작돼 갖고 예, 예. 굉장히 보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6천여 명이 신청을 했고 6천여 명이 신청을 했고 아마 3,400억 정도 보상금이 이미 지금 완료됐어요. 알겠습니다. 사건은. 예, 예. 그런데 예, 의원이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일부 우리 거창 산청하면 사건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서 예. 대법원으로부터 1억 몇 천만 원 정도의 개인적인 받아낸 사례가 있어요. 예. 일괄적으로. 그걸 따라서 저는 정부에서도 그 기준을 기준을 그걸 삼아서 네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의료 지원금이라든가 당연하죠. 생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함께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의원님. 보상금의 내용에 이제 예. 보상금, 의료 지원금, 생활 지원금 이런 들어가 있죠. 그런 이제 조사를 다시 하도록 했고 그리고 규정 절차는 마련돼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의원님.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고 그래요?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좀 써주십시오. 당연히 제가 할 일이 그건데.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신성범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